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어제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돼서요. 자, 그런 부분들 좀 함께 나누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동안에 또 전해진 몇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장기적인 추세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9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가격 추이를 보일 것이고,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별 3개짜리 좀 중요한 지표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들이 좀 중요하게 어제 거론이 됐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3개의 경제지표 중에서 2가지는 시장의 좀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줬고, 한 가지는 시장의 기대치와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우선 반대로 나온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전월 대비로 18만 7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측치인 17만 명을 크게 웃돌았고요. 이전치는 더 크게 웃돌면서 미국의 어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 반면에 그럼에도 미국의 실업률은 예측치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전치도 지금 상회를 했죠. 그래서 3.8%가 집계가 됐고요. 평균 시간당 임금도요, 예측치와 이전을 모두 다 하회를 해서 0.2%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시장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비농업 분야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많았지만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결과였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거의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5%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한 행사에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업률 3.8%는 여전히 너무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치와 이전치보다는 더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지 이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4%, 얘는 90%를 훌쩍 넘긴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64.6%로 지금 50%대였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튼 올해 금리 동결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장대 음봉을 크게 그린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고,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5.7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08%, 이더리움 1.2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1%에서 3%, 5% 정도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한 계단 하락을 해서 39로 이 공포 단계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네, CVD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러 이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들, 이 매수세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25K와 25K 하단에서만 굉장히 뚜렷하게 매수벽이 존재를 했는데, 그 상단으로도 제법 뚜렷한 지금 매수벽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 구간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매도벽은 이 구간, 바로 가격대 위로는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도벽은 28K 구간부터 조금씩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윗단으로 해서 지금 30K, 31K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와 세 번째 빨간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물을 던졌고요. 자, 그리고 이 주황색 고래 같은 경우는 다른 고래와 다르게 이 구간부터 그냥 끊임없이 계속 매물을 던지기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고래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같이 갈색고래에 힘을 보탰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을 던졌는데 아마도 지금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는 요 고래가 좀 급격하게 물량을 던져내는 영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부터 이제 소폭 진입을 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데 좀 도움을 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좀 전망들을 객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현물 거래량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기 기준으로 2019년 1분기 이후로 아마도 최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현물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갑자기 낙폭을 그리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분기니까 석 달이죠. 2조 달러 이상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7, 8월에 지금 3,450억에서 3,54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9월에도 만약에 3,500억 달러 수준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3분기 거래량이 1.05조 달러 정도에 그친다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평소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물 거래량이 빨리 지금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뭐, 다른 지표들을 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의 전송수를 봐도요, 지금 한 달 동안에 거의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대한 가격 전망에 대해서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우선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들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조그마한 어떤 움직임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전망들을 다 뒤집는 움직임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시고 투자 어떤 전략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시라는 목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크립토이즈 매크로나우 뉴스레터의 저자인 노엘 에치슨이 쓴 이제 글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흥미로운 구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어제 계절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9월 달에는 계속해서 수익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9월에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하락하는 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1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7%가 이 9월 달 동안에 하락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40%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갑자기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반등을 해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지점을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더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예산 적자 부분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부채 발행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 정부 부채, 이 국채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급할 경우에 연준이 전략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020년, 21년에 행했던 이 머니 프린팅,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시점들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입지를 지니게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봐라.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 뒤에서 간단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반감기에는 수요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왜냐하면 지금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어쨌든 유동성이 고갈나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유동성이 같이 돌아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반감기의 성패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물량을 이제 매도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킹,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속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채굴자들은요, 이 대부분의 물량들, 상당 부분의 물량은 장기 보유 물량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매도들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거 봐라, 채굴자들이 던지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시그널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마이너들의 월렛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물량들이 꽤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온체인에서 집히고 있는데 4000BTC를 최근에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부들이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물량은 현재 유통 물량의 거의 9.5%, 1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83만 1000개의 BTC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0개를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182만 7000개나 무려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등락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굴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채굴을 이어가고 있고 해시레이트는 뭐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만 봐도 이 시장이 여전히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글래스노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10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고래들이 늘어나서 고래 원래 수가 1611개까지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금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극심한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고래들은 계속해서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자료가 인투더 블럭을 봐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의 0.1% 이상을 보유한 이 주소는 지난 2주 동안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거의 15억 달러 이상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 지갑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비트코인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은 어떤 이 단기 보유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시장을 겁내고 지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재들, 어떤 이 시장의 신규 유입자들을 확 끌어당길 만한 호재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장기 보유자들과 고래들은 여전히 굳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인투더 블럭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익스체인지 주문서를 봤습니다. 이 거래 주문을 보니까 이 많은 전략적인 거래자들이 지금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에 매수벽과 매도벽을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CVD 차트를 좀 자세하게 더 이제 수치까지 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5.8K 하단으로 해서 5% 이내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560만 BTC를 구매하기 위한 이 활성 주문이 지금 줄줄이 줄을 잇고 있다는 거고요. 매도 측을 봤을 때도 370만 매도 주문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채굴자들의 어떤 매도 압력 아까 얘기도 나왔었고, 뭐 많은 매도들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지금 초과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60만, 370만이니까 190만이 더 넘는 수요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좀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게 이번엔 UTXO를 가지고 집계를 한 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 바로 하단 부분에 보시면 UTXO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래들, 지갑의 이동들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근데 바로 하단을 보시면 굉장히 적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이 구간은 그대로 뚫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4K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23.34K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체인 지표들 뭐 MVRV, MVRVG, 뭐 NUPL 다 봐도 지금 1개월 사이에서는 지금 가장 최저치로 가장 저평가된 구간으로 지금 잡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이 구간에 맞닿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9월을 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그렇게 요거는 이제 호재적인 측면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9월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9월 달에 어떤 변수들이 등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럼 10월 달로 고개를 돌리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이더리움 선물 ETF가 아마 10월 11일에서 12일 정도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월 7일에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현물 ETF 신청서의 첫 번째 답변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10월 17일, 18일에 이 블랙락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신청한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중국의 어떤 변화들이 조금 감지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의 법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상자산을 합법적인 어떤 자산으로 보고 이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국이 임의적으로 몰수나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의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를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기조들의 약간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뭐 이 가상자산을 뭐 갑자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뭐 이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떤 기조들이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이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큰 호재로 또 인식을 하고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내러티브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게 굉장히 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게리 겐슬러가 아무리 뭐 입방정을 떨고 뭐 손가락으로 뭐 균열을 막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대세라는 것, 그리고 순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어떤 가격 조작에 대한 부분들 하나도 논리적으로 대답을 못했고, 미국 법원도 왜 이렇게 논리적인 대답을 못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EC 행보들은 그냥 우기기, 월권행위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사실 우리의 어떤 해석들이 들어가지만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알타나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CIO인 알리스테어 밀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ETF가 지금 오히려 굉장히 뭔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뭐 좋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10만 달러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변수라든지 그런 유입 없이도 이 산업 자체의 발전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EC가 법원에다가 중간 항소장을 제출했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이제 답변을 해야 돼서 답변을 했는데, 법원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의 판결 항소 신청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 항소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SEC가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 자오는요, 이 암호화폐가 역사적으로 4년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약세장이지만 기회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4차 반감기에 어떤 사이클들을 한번 기대해 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약세장의 어떤 단계인지, 바닥이 어딘지 우리는 뭐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세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건 좋지 않으므로 이 약세장에서 기회를 찾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긍정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기대감도 있고 어떤 불안감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세 차례 반감기 동안에 상승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자산이 또 역사가 좀 짧은 데다가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기를 알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래나 이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합리적인 이야기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하나하나 예측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우리의 어떤 타이밍들을 뺏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어떤 수요에 대한 변수들,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선물 ETF, 그리고 이 연준의 정책 변경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분명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반감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우리가 반감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장에 어떤 이정표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을 잃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반감기 없이 뭐 5년,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회 비용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비트코인에 넣어두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뜨고 있는 다른 자산들에 넣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표를 보고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Realized Profit and Loss Ratio라고 해서 실현 손익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이제 50일 이동 평균을 갖다가 이제 그려보면은 요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녹색 구간이 수익을 얻고 있는 구간이고 밑에 구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 표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10년 동안의 구간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사이클에서 지금 이 구간이 오고 나서 반드시 요 구간들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자, 요 구간들. 자, 그리고 한번 반등이 오고, 자, 그러니까 반등이 오고는 이 구간이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이 그 구간이다라고 지금 크립토코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와 있는데 요걸 테스트하고 나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크게 대세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